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368호에 게재된 자동차의 리사이클, 플라스틱과 배터리의 규제 강화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오토모티브 1호로 45에서 59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한 자동차 업체의 개발 책임자는 자동차의 리사이클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필수 조건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각 회사는 노력 목표로서 자동차 리사이클에 대응해왔지만 최근 들어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규제 도입으로 인해 의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사이클과 정면으로 대응할 필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플라스틱과 리튬이온 배터리의 두 개 영역으로 그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사이클은 가산점의 대응으로 리사이클제 사용을 어필하면서 자동차 업체의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규제가 도입되면 대응이 의무화되는데 플라스틱과 리튬이온 배터리의 두 영역에서 경쟁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규제가 엄격해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리사이클제를 활용해 나가는데 지금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리사이클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점차 비용을 낮추기 위해 채택을 확대해 나간다로 자동차 리사이클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도요타 자동차의 나카지마 부사장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조류의 변화를 미리 읽고 리사이클제를 적극 채택하고 있는 곳은 유럽입니다. 스웨덴 볼보가 2023년 11월에 일본에서 출시한 신형 전기차 EX30은 리사이클제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기존의 볼보 차량에 비해 라이프 사이클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인 카본 풋프린트를 25% 줄였는데 EX30은 알루미늄 합금의 약 25%, 강철제의 약 17%, 플라스틱의 약 17%를 리사이클제를 사용했습니다. 독일 아우디는 유리 리사이클에 주력하는데 아우디의 전기차 Q4 e-tron은 2023년 9월 생산분부터 리사이클 유리를 최대 30% 함유한 프론트 윈도우를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사이클 유리 소재는 폐차의 윈도우나 파노라마 루프로 지금까지는 음료수병이나 단열재 등 품질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용도에서 재사용되었습니다. 독일 BMW 그룹은 자동차 리사이클 기술을 연구하는 컨소시엄 카2카를 주도한다고 2023년 4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이나 강철재, 구리, 유리, 플라스틱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폐차에서 리사이클제를 효율적으로 고순도로 회수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식과 분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BMW에 따르면 신차에 대한 리사이클제의 비율은 현재 30%이며 장기적으로는 50%를 목표로 합니다. 컨소시엄에서의 대응과 동시에 자사의 신차 개발도 재검토하는데 BMW의 간부는 설계 단계부터 리사이클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10년에서 15년 앞을 내다본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재에서 리사이클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요타의 나카지마 부사장은 가장 큰 난관은 플라스틱이라고 말하는데 유럽위원회가 2023년 7월 13일에 발표한 규제안에 자동차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시가 발표한 규제안은 자동차 업계의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이 끝난 차량 ELV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삭감에 관한 ELV 지령과 자동차 형식 인증의 재사용, 재이용, 재생 가능성에 관한 RRR 지령을 하나로 통합하여 규제화를 합니다. 이 시는 폐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데 새로운 규제의 요건으로서 2030년까지 신차 생산에 필요한 플라스틱의 25% 이상에서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 유럽 리사이클 산업연맹은 자동차의 순환성을 중시하는 것을 환영하며 특히 신차에 대한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편 유럽 자동차 공업회는 이 규칙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시가 설정한 목표에 대해 재생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과 기존 기술의 한계를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고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 개발자들도 재생 플라스틱은 버진제와 비교하여 가격이 비싸 신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EC의 규제안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재생 플라스틱에 관해 어떠한 사용 의무가 부과될 것이라는 견해는 대세를 차지합니다. 차량 탑재 배터리 기업인 AESC 그룹의 마스모토 CEO는 기업 활동을 계속해가는 데 있어서 리사이클 대응은 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생 플라스틱 규제안 발표에 앞서 2023년 6월 14일 유럽연합의 주요 기관인 유럽의회는 배터리 리사이클에 관한 규제안을 채택했는데 7월 10일에는 유럽이사회도 채택하여 8월 17일에 시행되고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유럽에서 시작되는 규제는 전기차에 탑재된 폐리튬이온 배터리의 리사이클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새롭게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할 때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레어메탈을 일정량 사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2031년 무렵에 코발트는 16%, 리튬과 니켈은 각 6%에 대해 리사이클제 사용이 필요하게 되며 2036년에는 코발트는 26%, 리튬은 12%, 니켈은 15%로 사용 비율을 높입니다. 규제라는 강제력을 통해 리사이클이 필수가 된 플라스틱과 리튬이온 배터리 외에도 폐차를 처리하고 재료를 자동차에서 재사용하는 폐쇄 루프 리사이클이 요구되는 부품도 늘어납니다. 그 대표격이 전동 차량의 구동용 모터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 등에 널리 사용되는 영구 자석식 동기 모터에 사용되는 네오디움, 디스프로슘 등 히토리 원소를 포함합니다. 히토리의 조달처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데 재료 조달 위기를 회피할 목적에서 재활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리사이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터의 리사이클은 다소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는데 일본에서 활발하게 연구 개발되었던 시기는 생각구 열도 분쟁으로 일중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던 무렵입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히토리 수출을 중단한 2010년부터 수년간 자동차 업체들은 폐모터의 회수와 재자원화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규정하고 대응했는데 현재는 수출 규제 완화와 히토리 가격 안정으로 기세를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급 불안은 언제 재현될지에 국한되지 않고 재활용 기술의 조기 확립이 요구되어 신에너지 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 니도는 폐기된 전기차 등에서 히토류를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내다본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자동차의 리사이클에 대응하는 관계자가 이구동성으로 호소하는 과제는 리사이클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리사이클 원료를 회수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두 번째, 리사이클을 전제로 한 자동차 설계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 리사이클의 효율을 높이거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리사이클 원료가 필요하다는 대전제가 있는데 EC에 의한 재생 플라스틱 규제안에는 EU 지역 외에 대한 폐차 수출 금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닛산 자동차의 자회사로 배터리 재이용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4R 에너지는 2023년 여름 닛산의 전기차 리프에 탑재되었던 중고 배터리의 매입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4R 에너지의 호리에 사장은 중고 배터리는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 인상을 통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리사이클을 전제로 한 자동차 설계에 대해서도 EC의 규제 안에서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른바 간편 해체라고 불리는 것으로 해체 분리하기 쉬운 자동차가 자원 회수의 허들을 낮춥니다. 일본의 한 자동차 업체 기술자가 규제가 시작된 뒤에 준비해서는 늦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리사이클은 하루아침에 대응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플라스틱과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는 것은 2030년 무렵으로 예상되지만 자동차 수명을 생각하면 지금 도로 위를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들이 리사이클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투입될 신차의 경우는 리사이클을 전제로 자동차를 제조해야 할 것으로 환경 배려를 전제한 흐름을 생각하면 피해갈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약서기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e.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산업용 수소 엔진, 구보다가 발전기용으로 개발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